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수리논술 기출해설을 이제 할 텐데, 2024학년도에는 일단 세종대가 오전, 오로 나눠서 시험을 2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 본 걸 자연 A, 오후에 본 걸 자연 B라고 얘기했고요. 일단 자연 A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세종대학교는 그냥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하는 대학이다.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하는 대학이니까 뭐 미분과 적분, 뭐 활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거기에 이제 뭐 수열이라든가 삼각함수 같은 게 이제 양념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 1번을 딱 봤을 때 일단 위압감이 좀 들죠. 문제 자체가 이거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되어 있고 소문항 3개가 있어서 1-1번은 뭐 70점, 그 다음에 1-2번은 80점, 1-3번도 80점 이렇게 해서 대문항 1번에 일단 배점은 몇 점이에요? 230점이 일단 배점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생긴 건 좀 헤비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얘들아 겁먹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나 식이 복잡할 것 같을 때에는 차근차근 아마 연습장에다 풀고 옮겨 적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필요한 계산들은 그냥 연습장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표현들만 답안지에 잘 작성하셔서 시간 내에 일단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간별로 주어져 있고 일단 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0 한번 넣어볼까요? 0에서 0까지 0 되겠죠? 그 다음 역시 여기도 얘가 0 넣으면 0에서 0까지 0이 되겠죠. 따라서 비록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지만 함수 fx는 연속 함수구나 라는 건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얘가 미분 가능하냐?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1-1번 보시면 자, 1-1번을 보면 배점은 7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물어봤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주어진 이 함수, 구간별 함수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자, 음수 파트에서, 음수 쪽에서 얘들아 극소값을 구해줄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문제의 가장 큰 구조는 뭐냐라고 한다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활용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함수를 우리가 받고 극대 또는 극소를 구해줄래? 라고 한다면 바로 얘들아 미분해서 일단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조사해야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일단 주어진 정적분 함수를 일단 미분하게 되면 자,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변수만 바뀌어서 튀어나오죠. 따라서 얘들아 t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x로 바뀌어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n 더하기 3, n 더하기 1. 그 다음에 x로 바뀌어서 x 더하기 3,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는 0이라고 하면 x값은 얘들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2개가 나왔으니까 어느 게 극소고 어느 게 극대인지 판단하셔야 될 텐데 이게 만약 수능이었다면 이게 수능 문제였다면 2차 함수요. 2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n 더하기 3, n 더하기 1분의 1. n은 자연수니까 양수, 양수. 따라서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걸 알 수 있고요. 뒤집어진 폼을 써.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소값은 x는 마이너스 3에서 갖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수능이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리논술 답지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극대와 극소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쓰셔야 돼요. 교과서에서는 증가함표를 이용해서 극값을 판단한다.
이게 모든 교과서의 공통 내용이잖아. 따라서 일단 조금 번잡스럽더라도 증가함표를 이용해서 부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득점 포인트예요. 따라서 증가함표를 작성해온. 자, 증가함표를 우리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즉, 증가함표도 얘들아 작성 안 해본 친구는 잘 못하거든. 자, 이렇게 있고요. 음수 쪽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찾아낸 값은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어차피 얘들아 음수 쪽이니까 0. 0에서 일단 컷 잘라내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의 왼쪽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였죠. A. 머릿속에서 아까 우리가 2차 함수 그렸잖아. 그 다음에 이때 0이었고요. 이때 플러스였고요. 이때 0이고요. 이때 마이너스죠. 부호함수가 마이너스면 주어진 함수는 감소.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따라서 얘들아 마이너스 3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 이렇게 해서 증가함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는 극소값을 구해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함수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얘가 음수일 때니까 요 함수가 되겠죠? 저기다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m 더하기 3, m 더하기 1. 그 다음에 어차피 다 접근할 거니까 분자는 전개할게요.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 dt. 자, 이렇게 될 거고요. t하고 관계없는 요 밑에 있는 얘다 분모는 얘다 상수니까 앞으로 빼겠습니다. n 더하기 3, n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자, t에 대한 2차식 접근하겠습니다. 3분의 1 t의 3승 더하기 2 t의 제곱 더하기 3t. 적분 구간은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어차피 밑에 있는 0은 얘가 대입해봤자 0이니까 대입할 필요 없고요. 얘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먼저 이 계산 먼저 해볼까?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9를 2배 하면 18.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9. 뭐야? 어이없게 얘들아 그냥 얼마 나오죠? 0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번 극소값을 구해줘라고 되어 있고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항이 이렇게 소문항이 여러 개 있을 때 항상 얘다 연계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를 항상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면 1-3번 문제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별일 없다면 뭐겠어요? 극값들이겠죠. 근데 그것들을 연결해서 뭐를 만들었다? 삼각형을 만들겠대. 그러면 1-3번을 얘가 풀려면 당연히 얘들아 극값 3개를 우리가 다 조사해야 되고요. 우린 지금 1-1번에서 뭐만 조사했죠? 극소값만 조사했죠. 그럼 사실은 이제 1-3번을 위해서는 누구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얘들아 극대값이니까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리 그 답을 1-1번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 식을 내가 또 쓰겠구나. 그 다음에 얘가 답안지 구성하실 때는 1-3번 푸실 때 1-1에 풀이 과정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아 인용만 하시면 돼요. 인용만 해서 어찌되었건 1-3번을 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도 구해야 된다는 것만 예상하고 있자.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것만 예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1-1번은 됐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함수가 무겁다. 자, 그러면은 일단 1-2번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 전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니까 어차피 얘들아 가장 강력한 후보는 극소값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되겠는데 1-1번에서 이미 극소값 하나를 구했죠. 구했고 자 이제 1-2번에서 1-2번에서도 배점이 80점이에요. 아마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배점이 80점으로 주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되었건 자 그렇다면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아 극소값을 찾아야지 얘들아 음수 쪽 극소값과 양수 쪽 극소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쪽이 얘들아 최소값이 되겠죠. 이 설명 이해 가실 거예요. 따라서 요 경우에는 일단 자 양수 쪽에서 역시 도함수를 구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알맹이가 튀어나오는데 t 대신에 x로 바뀐다. n의 3승분의 x의 3승. 그 다음 n 더하기 3, n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3, x 더하기 1. 자, 얘가 도함수가 될 거예요. 자, 제가 도함수가 될 거고요. 자,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찾을 거란 얘기죠. 0이 되는 순간을 찾겠죠. 0이 되는 순간을 찾을 거고요. 자, 이제 이게 좀 난감하긴 해요. 이제 산수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분모가 있으니까 얘들아 일단 분모를 털겠습니다. 즉 양변에 n의 세제곱, n 플러스 3, n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곱해서 이 방정식을 풀 거예요. 어차피 얘들아 이게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거든. 자 그러면 자 양변에 일단 n의 3승도 곱할 거고요. n 더하기 3도 곱할 거고요. n 더하기 1도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지워지고요. 어떻게 되니? 천천히 계산이 많을수록 차근차근 천천히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자 곱하면 얘는 지워질 거고요. n의 3승만 곱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항상 얘들아 추측 수학은 언제나 추측하고 확인하는 거거든. 볼게. 얘를 0으로 되는 값을 찾아야 돼. 얘를 0으로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분모와 분자가 문자만 서로 다르고요. 식은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x에다 n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n 넣으면 똑같아지니까 1. x에다 n 집어넣으면 똑같아지니까 1. 1에서 1을 빼면 0.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일단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죠? n을 근으로 갖고 있죠. 그 말은 n을 근으로 갖고 있으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누구를 가지고 있다? x-n이라고 하는 1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식을 어차피 다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시도해야 될 텐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를 갖고 있다? x-n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x-n을 묶어낼 생각을 하면서 식을 전개하면 조금 경제적이에요. 즉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n의 제곱하고 얘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랑 얘를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만치 않다. 잠깐만. 연습장이 어차피 얘들아 연습장 있을 테니까 일단 요식을 일단 좀 전개해보죠 뭐. 정신이 없네.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것에다가 살짝 전개해놓고 시작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자 그러면 n제곱이랑 얘를 곱해서 얘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3승과 x의 제곱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건 됐고요. 그 다음 4n하고 x의 3승 곱해야겠네.
잠깐 요거 정리한 거 살짝 써놓기만 할게요. 자, 차근차근 하면 돼요. 4n하고 x의 삼승 곱하면 4n x의 삼승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얘들아 마이너스 n의 삼승과 4x 곱하면 그 다음 3하고 x의 삼승 그 다음 마이너스 n 삼승과 3 이런 식으로 일단 x-n을 묶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항들을 나열하는 게 조금 얘들아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보자 얘들아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는 얘들아 얼마로 묶을 수 있죠? n제곱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남고 n 남죠. 이게 지금 우리 얘들아 전략이잖아. 그 다음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식은요 4로 묶을 수 있고요. n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x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n x 더하기 n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으로 묶으면 x의 3승 마이너스 n의 3승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와, 그럼 이제 우리가 x-n으로 묶을 수 있겠죠. 저런 x-n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다 했어. 자, 얘가 남겠죠? 그 다음 x-n으로 묶었으니까 누가 남아요? sin x, x 더하기 n 남겠죠? 그 다음 x-n 묶었으니까 3 x의 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n제곱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도함수를 0이라고 놓고서 지금 얘들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x는 지금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 다음 n은 무슨 수예요?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당연히 양수인데 양수. 뭐야? 주어진 얘들아, 저 중괄호 안에 있는 저 복잡한 식은 언제나 양수예요. 두 덩어리를 곱해서 0이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항상 양수야. 0이 될 수 없어. 따라서 얘들아 누가 0이 돼야죠? 앞에 게 0이 돼야죠. 그래서 얘들아 식은 굉장히 헤비했지만 결국 0이 되는 순간은 한 번밖에 없죠. 그 다음 요거 얘들아 1차 함수잖아. n,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선생님 x는 n에서 미분값이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호의 변화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극소가 되는 거죠. 이 설명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 증간표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1-1번에서 증간표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표로 서술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반면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귀찮으면 말로 쓰시면 돼요. 뭐라고요? 주어진 도함수는 x가 n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는 음수이고 x가 n보다 클 때 그때는 도함수가 양수이어서 이렇게 말로 쓰시면 돼요. 왼쪽에서는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 따라서 얘들아, x는 n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체적으로 극소값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죠. 음수 쪽에서 극소값 하나 있었고 그게 1-1번이었는데 그게 얼마 나왔어? 0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양수 쪽에서 극소값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계산을 해서 둘 중에 큰 거, 작은 게 전체의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함수에다 n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함수요. 자, 저기에다 n 집어넣을 거예요. 어우. 0에서 n까지. 그 다음 n의 3승분의 x의 3승.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계산합시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어휴.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전개할게요. 자, 이 계산을 우리 보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셔야겠죠. 그러면 자, 접근할게요. 접근할 텐데 잠깐만요.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 4 n 세제곱분의 x의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1분의 1 이건 어차피 얘들아 계수니까 따로 쓸게요. 그 다음 요거만 적분하면 되죠 뭐 3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아 x가 아니네. 지금 얘들아 뭐였죠? t였나요? t의 3승이었다. 그죠? t의 3승이었고요. 오케이. t의 4승이었고요. 자 그러면 3분의 1 t의 3승 더하기 2t의 제곱 더하기 3t 구간은 0에서 n까지. 선생님, 이런 계산 문제는 어디까지 답안지에 써줘야 될까요? 적어도 부정적분을 구하는 이 과정까지는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n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뭐 이런 과정은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결과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적어도 내가 적분을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있는 0은 얘들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이니까 대입할 필요 없고요. 얘만 대입하면 되겠네. 얘만 대입하면 될 거고요. 선생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까지는 대입해 줄 것 같아요. n의 4승 3개가 지워지고 나면 4분의 n. 그 다음 n 플러스 3 n 플러스 1 그 다음에 3분의 n이니까 그냥 3배 3배 하면 밑에 3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얘들아 n 대입하게 되면 n의 3승 보자. 잠깐만요. 아, 3배 했죠. 3배 했으니까 요거 어떻게 되죠? 3배 하면 6t의 제곱이니까 6n 제곱. 그 다음에 요거 3배 하면 9n. 이렇게 되겠네? 잠깐만. n으로 묶을 수 있고요. n으로 묶으면 완전 제곱식 났는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n 더하기 3, n 더하기 3 하나 지워지겠죠. 그러면 결국 4분의 n 마이너스 3, n 플러스 1분의 n 더하기 3 한 덩어리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통분만 하시면 되고요. 이 산수 과정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통분하시고 선생님은 결과만 쓰겠습니다. 결과만 쓰게 되면 어딨어? 네, 저 결과 쓰게 되면 마이너스 12 n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n 더하기 9. 자, 생각해보세요. 음수 쪽에서 극소값은 0. 양수 쪽에서 극소값은 얘가 나왔는데 양수인데 뭐가 붙어있죠?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얘는 얘들아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구했던 극소값 누구? f-3보다 이 값이 얘들아 더 작죠. 왜? 얘가 아까 0이었고 얘는 음수니까. 따라서 얘들아 최소값은 최소값은 어디에서 가져요? n에서 갔고요. 그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12에 n 더하기 1분의 뭐다? n 더하기 9다. 반드시 얘들아 극소에서 최소가 되는 건 아니겠죠. 반드시 얘들아 이 값과 확인은 비교는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최소값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1-2번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전체적으로 얘들아 음수 쪽에서 극소 하나, 극대 하나 그 다음에 양수 쪽에서 극소 하나 총 극값이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죠. 총 3개가 나왔고 이제 1-3번에서는 그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뭐를 그려봐라. 함수를 그려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자, 이 값도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수리논술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수리논술은 본질적으로 계산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어찌되었건 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시건 간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계산 능력은 사실 좀 타고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늦게 철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계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많은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또박또박 계산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하면 어찌됐건 늘긴 늘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어차피 수학자가 될 건 아니고 네, 그냥 학교에 일단 원하는 학교에 일단 붙을 정도의 수학만 하면 되니까 그냥 어찌됐건 차근차근 계산했으면 좋겠어. 이제 1-3번 보죠. 역시 배점은 80점짜리 문제인데 자, 1-3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주어진 함수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우리는 이미 파악했어요. 극값들, 극점들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때 삼각형의 세 각 중에서 가장 큰 각의 크기를 세타 n이라고 하자. 그때 세타 n의 탄젠트를 구한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극한을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요? 극한을 구하래요. 자, 이제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1번에서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갖는 거 파악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계산은 아직 안 했죠. 하지만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 파악했고요. 그 다음 주어진 구간변 함수는 0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 파악했고요. 그 다음 주어진 함수는 양수 쪽에서 n일 때 선생님 n은 자연수잖아요. 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멀리 찍으면 안 되잖아요. 얘들아 극한 구할 거고요.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즉 n 저 뒤로 달려갈 거니까 그냥 넉넉하게 한 요쯤 그냥 표시했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극소값이 나오면서 얘가 최소값이었죠. 따라서 얘들아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극소니까 이게 얘들아 저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 바꿔 말하면 극값 요점 세 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삼각형 만들면 되죠 뭐. 세 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얘들아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세 개의 각 중에서 요가 요 세 개의 각 중에서 가장 큰 각을 세타라고 하자. 눈으로 봐도 얘들아 일단 세 개의 변 중에서 요 변의 길이가 제일 길어 보이죠? 그래서 얘들아 요 각이 뭐다? 세타 n이라고 하자. 선생님 이 각이 제일 크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얘들아 우리 뭐 구할 거야? 극한 구할 건데 극한 구하기 전에 일단 뭐를 먼저 계산해야 돼? 탄젠트를 계산할 거거든? 그러면 탄젠트를 계산할 거야. 탄젠트를 계산했을 때 탄젠트가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둔각이니까 맞다는 뜻이고요. 만약 탄젠트를 계산했는데 양수가 나오면 이게 예각이란 뜻이니까 이게 최대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 최대각일 수 있어. 이 설명 이해 가세요? 여기서 얘들아 이건 자살행위야. 이 길이를 구해. 이 길이를 구해. 이 길이를 구해. 그래서 이 길이가 제일 기니까 네가 최대각이야. 그거 얘들아 자살행위시죠. 왜? 장난 아니잖아. 왜? 요점만 간단하잖아. 당장 요점만 하면 얘들 어떻게 돼요? 좌표가 n, 아까 얘들아 1-2번 답이 뭐였죠? 마이너스 12분의 잠깐만 그 색깔 먹었는데 1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9 얘들아
좌표만 봐도 복잡한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미친 거죠. 그 계산 어떻게 하실 건데. 그 다음, 얘 아직 구하지도 않았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극대값인데 이건 아직 안 구했어.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얘들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아, 이거 아까 했었던 건데. n 더하기 3, n 더하기 1, 그 다음에 t 더하기 3, t 더하기 1, dt. 이거 아까 우리가 1-1번에서 했던 계산이에요. 했던 계산이고 요 계산은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요거 그냥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3n 더하기 3, n 더하기 1분의 4가 나와서 저 극대점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3n 더하기 3, n 더하기 1분의 4다. 일단 좌표가 살벌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건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시고. 그 다음 요 각에 대해서 얘들아 우리가 탄젠트를 구해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수원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코사인 법칙을 배웠죠. 코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세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와우! 못 구한다니까. 이 길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그리고 얘들아 코사인 공식 쓰게 되면 얘가 식이 폭발해버릴 텐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수원에서 삼각함수를 써서 이걸 풀까라고 생각했는데 계산이 폭발해. 그럼 다시 봤더니 세타에는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이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이란 말이야. 그럼 탄젠트는 어떤 각에 탄젠트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었죠? 기울기란 뜻이고. 그렇다면 자, 점이 없으니까 얘들아 이름이 없으니까 불편하네. 잠깐만 학교에서 발표한 것과 똑같이 점은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점에다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직선 PQ가 X축과 이루는 각. 이 각을 얘들아 알파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 PR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 각을 베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삼각형에서 삼각형 PQO O가 아니지. 요 점은 또 얘도 이름이 필요하네. PQRS. 삼각형 PQS에서 두 각의 합은 나머지 각의 외각.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세타에는 요 계산이었으니까 지울게요. 세타에는 베타 N에서 알파 N을 빼면 구할 수 있겠구나.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 양쪽에다가 탄젠트 붙이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내가 써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 쓰셔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 얘들아 탄젠트 베타 N, 탄젠트 알파 N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탄젠트 알파 N이 뭐죠? 선생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거기에다 탄젠트를 붙이면 직선 PQ의 기울기죠. 직선 PQ의 기울기가 기울기는 얘들아 이미 다 알잖아. X의 변화량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뺄게요. 그러면 2가 되나? 그 다음 Y의 변화량 이 값에서 0을 뺄 거야. 그럼 뭐 제가 되겠죠? 저런.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약분하고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자, 요게 바로 얘들아 탄젠트 알파 n인 거죠. 오케이? 탄젠트 알파 n 구했어. 탄젠트 알파 n 구했어. 그 다음 탄젠트 베타 n도 구해야 되겠죠? 탄젠트 베타 n은 이 각에다 탄젠트를 붙였어? 그건 얘다 직선 QR의 기울기죠.
QR의 기울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아 기울기 공식 쓰셔야겠죠.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면 n 플러스 1. 그 다음 Y좌표에서 Y좌표 빼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빼기 넣어. 자, 이거에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뭐 하면 된다고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되고요. 아, 선생님 어떡하죠? 야, 분수 속에 또 다른 분수가 있는 거 우리가 1학년 때 번분수라고 배웠고요. 그러면 위아래 얘들아 그냥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일단 이 작은 분모들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얼마 곱하면 될까요? 12 곱하면 될 것 같고요. n 플러스 1 곱하고요. n 더하기 3 곱하면 되겠네. 즉 분모와 분자에 얼마 곱하겠다고요? 12, n 더하기 1, n 더하기 3. 그러면 한 줄만 더 쓸게요. 요거는 자, 선생님 얼마를 곱하겠다고? 12. n 더하기 1, n 더하기 3. 근데 밑에 n 더하기 1이 하나 있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12, n 더하기 1, n 더하기 3 곱하면 n 더하기 3만 곱하면 되네. 그 다음 빼기. 자, 12를 곱해서 3 지워지니까 어떻게 되지? 그러면 4가 남고요. 4, 46. 그 다음에 n 더하기 3, n 더하기 3, n 더하기 1, n 더하기 3. 다 지워지네. 끝났네. 식이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대답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쓸데없이 얘들아 그냥 엄청난 얘들아 오가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탄젠트 세타 n의 극한값이에요. 탄젠트 세타 n의 극한값이라고. 그러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탄젠트 세타 n이다. 그런데 탄젠트 세타 n은 베타 n에서 알파 n을 뺀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덧셈 정리를 쓰시면 탄젠트 베타 n, 탄젠트 알파 n,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n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탄젠트 알파인 제가 구했는데요. 탄젠트 베타인도 구했는데요. 자, 들고 오세요. 얘하고 얘를 들고 와서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해서 지네끼리 빼고 지네끼리 곱하고 지네끼리 나누고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런 짓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학교에서 발표한 답 잠깐만 내가 참고해 볼게요. 저런. 학교에서 발표한 답지는 얘들아, 모범 답지는 이걸 다 직접 대입해서 엄청난 힘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똘똘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얘들아 극한값의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할 때 배웠죠. 수열의 극한할 때도 배우죠.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뭐였죠? 두 개의 함수가 만약에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그 두 개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든 모든 함수들은 뭐 한다? 역시 수렴한다. 이게 극한값의 기본 성질 아니었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 얘 극한값 구할 거야. 근데 네가 너야. 근데 너가 너야. 근데 내가 알파과 베타를 대입하기 전에 식을 한번 훔쳐봤어. 훔쳐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부터 볼까요?
탄젠트 알파에는 어디로 가겠어? 탄젠트 알파는 이거잖아. 2차분의 상수. n이 졸라 커지면 무한대분의 2. 그냥 0으로 가겠네. 수렴하네요. 다시. 탄젠트 베타인을 볼 거야. 어딨어? 이 복잡한 식인데 n이 졸라 커져. n이 졸라 커지면 밑에 몇 차야? 3차. 위에는 몇 차야? 3차. 3차분의 3차면 커지는 속도가 똑같아. 뭐만 비교하면 돼? 개수만 비교하면 돼. 개수가 얼마인데? 12. 최고차의 개수 얼마인데? 마이너스 1. 그럼 얘들아, 뭐야? 요 값은 12분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a 뒤에 있는 마이너스 16은 껌값이잖아. 뭐야?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로 수렴해. 대답해 주세요. 둘 다 수렴해. 큰일 날 뻔했어. 대입해서 정리하느라고 다른 문제 아예 못 풀 뻔했어. 둘 다 수렴하니까 결국 대입하면 되겠네. 자, 알파인이 0이야. 0하고 얘들아, 마이너스 12분의 2개 곱해봤자 0이야. 그럼 분모는 얼마죠? 1. 쓰고 나서 보니까 창피해. 분모 1을 왜 써? 그 다음, 탄젠트 베타의 마이너스 12분의 1이야. 탄젠트 알파인 0이야. 여기서 이거 빼란 얘기니까 얼마? 답이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의 기본성질을 쓰면 학교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보다 훨씬 간결한 답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똘똘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거라고 믿고 어찌되었건 일단 요 수업을 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기 전에 문제 1번에서 일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어. 당연히 얘들아 뭐 해보셔야죠? 미분해 보셔야죠.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극값을 판단할 때에는 복잡하면 증간표를 이용하고 간단할 경우에는 그냥 문장으로 서술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적어도 부호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크했다는 걸 채점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가차없이 감점이에요. 가차없이 감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70점, 80점 배점이었는데 만약에 증간표 작성하지 않고 그냥 계산 들어가시면 30점씩 감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감점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 마음대로 30점을 깎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발표한 배점표, 채점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극값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소인 걸 확인했나. 이게 얘들아 배점이 30점이니까 바로 깎여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산수가 복잡할 때는 최대한 얘들아 천천히 또박또박 산수를 즐거운 마음으로 밀고 나가시고요. 그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면서 배웠잖아요.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뭐였죠? 어떤 식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표현하는 거였죠. 표현하고 나면 마지막에 극한값은 어처구니 없게 한 방에 끝나잖아. 그 경험과 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직접 대입해서 저 식을 정리해야지 그건 아마추어죠. 이해 갈까요? 그래서 다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 말로 설명했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대문항 1번, 문제 1번에 대한 소문항 3개 해설은 된 것 같아. 이해 가시죠? 오케이.